안녕하세요. 과학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과학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는지 복습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죠? 바로 물질의 상태에는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그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고체의 모양은 어때요? 고체의 모양은 변하나요? 일정한가요? 고체, 이런 고체. 고체의 모양은 일정하죠. 그쵸?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는 모양은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액체의 모양은 어떻죠? 액체의 모양 일정한가요? 물, 여기 들어있는 이 물, 찰랑찰랑 액체 일정한가요? 안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기체의 모양은 어떻죠? 기체의 모양 우리 잘 보이진 않지만 풍선에 딱 담으면은 풍선에 담은 모양대로 변하죠. 그쵸? 그러니까는 기체의 모양도 일정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부피를 볼 건데요. 고체의 부피 고정돼 있나요? 변하나요? 이 고체의 부피 고정돼 있어요? 변해요? 고정돼 있죠. 그쵸? 내가 이걸 막 짜부시킨다 해가지고 막 이 부피가 변하진 않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얘도 변하지 않는다. 불변. 자, 그 다음에 액체의 부피 어때요? 액체도 뭐 피스톤 같은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쭉쭉 짜부시킨다 해가지고 액체를 막 꾹꾹 눌러준다 해가지고 액체의 부피가 줄어들진 않죠. 그러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불변.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어때요? 우리 이거는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치? 1학기 때 뭐예요? 기체를 어디다가 담아놓고 꾹 짜부시키면은 좀 부피가 줄어들죠. 그쵸? 그러니까는 기체의 부피는 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흐르는 성질. 자, 고체부터 봅시다. 고체 이거 흘러요? 흐르나요? 놔두면 막 흘러? 안 흐르죠. 그쵸? 그러니까는 고체 흐르는 성질 없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액체 어때요? 물 이거 흘러요? 안 흘러요? 이거 이렇게 놔두면 흐르죠. 그쵸? 그러니까는 흐르는 성질 있음. 그 다음에 기체는 흐르는 성질 있나요? 기체는 흐르는 성질 있어요. 그쵸? 쌤이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외우라 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숭 이동하는 것도 기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바람이 막 흘러간다 이런 거 못 들어봤나요? 네, 못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세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액체와 기체를 흐르는 성질이 있다 라고 해서 한자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유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입자 배열과 입자 사이 거리 볼 건데요. 자, 입자 배열. 고체는 입자 배열이 어떻죠? 고체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에요? 아니면 불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죠. 그래서 얘는 고체는 저번에 그림 봤는데 고체 입자가 이렇게 어디 있노? 고체 입자가 이렇게 땅땅땅땅땅 이렇게 딱 서로 딱 줄을 맞춰가지고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액체의 입자 배열은 어때요? 액체 입자 배열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쌤이 액체 입자는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딱 걸고 있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고체는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면은 액체는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걸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막 흘러가면은 얘네의 위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불규칙적이다. 불규칙. 그 다음에 기체는 입자 배열이 어떻다? 기체는 입자 배열이 아주 자유롭죠. 기체는 입자들이 막 싸돌아다니면서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를 보면은 고체 입자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서로 빡 팔짱 끼고 있다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입자의 거리는 가까움. 액체도
그 입자 모형을 보거나 아니면 쌤이 액체도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있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고체에 비해서는 약간 더 먼데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얘도 가까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체의 경우에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쵸? 얘네들끼리 이렇게 막 존재하면서 막 싸돌아다닌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렇게 싹 비어져 있는데 스스로 딱딱딱 빈칸을 채울 정도가 된다 하면은 우리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고체, 액체, 기체의 특성들은 애지간한 건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좀 내용이 많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있단 말 좀 너무 많이 하니 부담스럽나? 자, 아무튼 그래서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고체, 액체, 기체 각각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기체가 고체로 변하고 또 뭐 기체가 액체로 변하고 이런 서로 간에 변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제대로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예요. 우리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자주 볼 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는 물을 끓일 때죠. 물을 끓이면은 우리 이 액체가 곧 기체로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 끓일 때 첫 번째 예시는 물 끓일 때 너무 얇다. 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물 끓일 때 그 우리 라면 먹을 때 물 끓이죠. 그쵸? 그럼 액체가 기체로 막 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증발될 때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물을 이렇게 싹 흘려놨는데 다음날 오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걔는 다 기체로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는 증발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딱 잡고 알아둬야 돼. 정말 중요한 거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그 뭐라고 부르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명칭을.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는 우리는 기화라고 불러요. 기화. 기체화되었다 해서 기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되었을 때는 액화라고 불러요. 액체화되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요 용어를 알아두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 한 개 딱 줘요. 예를 들어서 물 끓일 때 어떤 뭐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액체가 기체가 된 거니까 기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거는 그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름들은 암기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절대로 얘네가 뭔지 시험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기화가 뭐고 액화가 뭐고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는 이제 기화의 예시니까 우리 액화의 예시를 하나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그 컵에 컵 표면에 그러니까 차가운 컵 표면에 막 그 액체가 생기잖아요. 그게 안에 있던 액체가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닌 거 아시죠?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성분이 거기에 착 달라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컵 표면에 생기는 그 물방울 그게 대표적인 액화 예시다. 그래서 액화 예시 여러분들이 잘 못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 딱 될 수 있다는 거 한 개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과서에도 추가로 예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다른 상태 변화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는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기에 그렇잖아요. 뭔가 액체였던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수증기였던 게 물이 되거나 이렇게 변하면은 그 물질의 성질 자체가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할까? No!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이 파란 색깔 종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원래 평상시에 얘는 파란 색깔 종이에요. 근데 얘는 물이 닿잖아요. 물이 닿으면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종이에요. 염화 코발트 종이. 이름 잘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물에 담그면 당연히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근데 어떤 것도 가능하냐 하면은 이 물을 막 끓여요. 그럼 수증기가 막 올라올 거예요. 그쵸?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수증기에다가도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수증기는 물과 똑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시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물질의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활용한 실험이라는 거예요. 실험 내용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또 우리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고체가 액체로 변해요. 이거는 뭐 되게 많죠. 녹는 건 다 돼요. 녹는 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얼음, 뭐 고드름 같은 거 있죠. 고드름. 이 녹음. 어찌됐건 녹는단 말이 들어가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글루건 있죠. 글루건 심이 녹는 것도 융해. 그러니까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글루건 심 녹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융해의 예시.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은 응고라고 하는데요. 또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항상 물이 제일 만만하죠.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인 물이 고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려야 되죠. 그래서 물을 얼림. 뭐 이게 대표적인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응고의 예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예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고기 이렇게 굽고 나면은 기름 남죠. 근데 그 고기 기름 빨리 원래 키친타올로 닦아내야 되는데 그거 안 닦고 방치해 놓으면은 고기 기름 막 굳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기 기름 굳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응고의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시도 알아두면 좋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융해, 응고, 이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고체와 기체 사이 상태 변화예요. 요거는 조금 쉬워요. 왜 쉽냐 하면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하고,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서 좀 쉬운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쉽냐 하면은 고체가 액체를 안 거치고 바로 기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체가 액체를 안 거치고 바로 고체가 되는 예시는 별로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외우기가 편해요. 그래서 승화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면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그런 승화는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우리 드라이 아이스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얼린 건데, 얘는 그냥 냅두면은 뭔가 이렇게 액체로 바뀐 다음에 걔가 증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막 연기가 나면서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드라이 아이스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예시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예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굉장히 추운 겨울날에 유리창에 보면은 그 막 꽁꽁 어는 그 설이 있잖아요. 설이. 그 설이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액체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 설이로 꽁꽁 어는 게 아니라 바로 얼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승화 예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시는 설이가 있다. 각각 하나씩 두 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는 이 정도로 딱 알아두시고 용어 딱딱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 하면은 이쪽 봉지에는 얼음을 냅둬요. 그 다음에 이쪽 봉지에는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봉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보면은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녹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녹아요, 녹아. 이 녹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고? 우리 녹는 걸 보고 두 글자로 녹음 말고 뭐라 한다 했죠, 그쵸? 이거는 융해라 한다 했죠, 융해. 융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놓은 데서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안 거치고 바로 기체로 변해버린다 했죠? 그래서 얘는 기체로 변화. 이런 것을 보고 우린 두 글자로 승화라고 한다 했죠? 승화. 이거 용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고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많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체가 빵빵해진다. 여기가 이제 봉지가 빵빵해진다.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얼추 해야 될 내용은 다 했어요. 진짜 내용이 별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쌤이 중구난방 알려줬는데 이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바로 준비된 코너는 민영쌤의 순한맛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선생님이 요거 설명해주고 요거 설명해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긴 했지만은 약간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약간 매콤한 맛의 그런 자료들을 선생님이 이런 순한 맛의 자료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작은 노트 같은 걸 하나 준비해 오세요. 노트 앞에다 뭐라 정리하면은 순한 맛 노트 이렇게 적으세요. 순한 맛 공책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순한 맛 시간을 가지면서 총정리를 해줄 건데요. 그 총정리 자료를 여러분들의 순한 맛 노트에다가 딱딱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그것만 딱 보면 되게. 자, 그럼 바로 볼게요. 자, 일단은 각각의 이름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린 뭐라 한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액화라고 한다. 아이고. 액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기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보고 뭐라 한다? 융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응고. 왜 이래? 응고. 자,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같은 용어로 부르는데 그걸 뭐라 한다? 승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예시를 딱 주었을 때 이것은 어떤 상태 변화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액화예요. 그거는 승화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성질은 변하나요? No 라는 거죠. 뭘 통해 할 수 있죠? 염화 코발트 종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염화, 코발트, 종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고체 혹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있죠. 기체로 변할 때는 부피가 증가한다. 이때는 부피가 증가한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대로 가잖아요. 기체가 액체나 고체가 돼요. 그러면은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앞에서는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문제에 보니까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그 순환만 노트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교과서 빈자리에다가, 아니면은 순환만 노트가 선생님 전 이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 순환만 노트에다가 딱 정리해 놓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선생님 수업에서 이 순환만 노트 정도는 명확하게 딱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정지 신공이 있으니까 정지해서 쓰면 되니까 쌤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험 문제 미리 맛보기 무슨 시간이죠? 시식 코너가 남아있죠. 그쵸? 네, 문제 딱 2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너는 무엇이냐 하면은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실온 일기압에서,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 평상시와 같은 조건이다 라는 걸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닐 주머니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각각 넣었다. 우리 아까 봤던 상황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가는 얼음을 넣은 상황이에요. 가에서는 응고가 일어난다. 아, 응고 일어나나요? 아니죠, 그쵸?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우린 응고가 아니라 융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융해.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서는 액체를 거치지 않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고체가 보통은 액체를 거친 다음에 기체로 변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고체가 기체로 변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맞죠. 드라이 아이스는 대표적으로 승화가 일어나는 물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액체를 거치지 않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오, 맞죠, 그쵸? 승화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 모두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의 경우에는 부피가 빵빵해진다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약간의 부피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게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부피 변화 없다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모두 부피가 증가한다 라는 말은 애초에 틀린 말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보기 1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너, 음료 용기로 사용하는 금속 캔, 그러니까 캔 음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캔 음료의 재활용 과정을 상태 변화로 설명해 보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캔 음료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럼 그 쇠들만 모아가지고, 알루미늄들만 모아가지고 걔네들로 뭘 해요? 다시 녹여가지고 캔을 만들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캔 모음, 그 다음에 녹이겠죠. 녹인 것을 다시 이렇게 굳힐 거 아니에요. 굳힌 다음에 이렇게 쭉쭉 펴가지고 캔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틀에 넣어서 굳힘. 이게 이제 굳히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캔이 다시 새 캔으로, 헌 캔이 다시 새 캔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근데 그냥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로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로 설명하면은 캔이 녹는 거, 우리 이거 뭐죠? 고체였던 캔이 녹았어요. 이거 우리 뭐라 한다? 융해라고 한다. 융해가 1차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틀에 넣어서 굳힌다 했어요. 그럼 이건 액체 상태였던 녹아있던 그 알루미늄이 다시 고체로 굳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바로 응고라고 한다. 응고. 그래서
이것을 상태 변화로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캔을 융해시킨 후에 다시 틀에 넣어서 응고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말이 어렵죠. 근데 어찌됐건 설명해 보라 하면은 요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리해서 쓰면 이렇다는 거고, 금속 캔을 먼저 녹인 후에 세로 틀에 넣어서 굳히면 새 것 같은 금속 캔이 완성된다. 근데 그 각각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우리 융해와 응고라고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은 우리 수업이 또 끝이 났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게 실제로 보이는 거랑 약간 좀 달라요. 고체가 입자라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과학적인 사고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니까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 배울 거냐 하면은 방금 전에 그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입자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입자 얘기가 나오니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서 쌤이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한번 노력을 좀 해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